대전 담당하고 있는 이영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이번에 그 한의학연구소에서 구매하신 저희 스펙트라맥스 i3 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품 특징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장비 쪽에 가셔서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이제 사용법을 알려드릴 건데, 기존에 저희 장비를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소프트웨어 사용하시는 거에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고요. 근데 장비가 이 제품은 지금 작년도에 저희가 이제 새로 출시가 된 장비라서 기존 장비랑 약간 좀 그 플랫폼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제목이 제가 그 스펙트라맥스 i3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니맥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니맥스라는 거는 이제 추후에 옵션으로 저희가 또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마이크로 플레이트 리더 밑에 이미지 사이토메터로 이제 그 업그레이드를 하셔가지고 위에서는 리딩을 하고 밑에서는 실제 형광 현미경 이미지로 실제 이미지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옵션까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마이크로 플레이트 리더로서 이제 기능은, 이 장비는 기본 기능은 5.1 플로레센스 루미네센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기존에 그 다른 모든 이제 전에 사용하셨던 저희 장비, 저희 회사 장비뿐만 아니라 타사 장비도 지금 마이크로 플레이트 리더는 전부 다 그 광원을 이제 제논 플래시 램프를 사용하고 계세요. 저희는 이번에 이제 그 제논하고 램프를 LED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논보다 수명이 10배 이상 길고요. 그 다음에 제논의 장점은 와이드 스펙트럼을 이제 지원하는 게 제논 플래시 램프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이제 리더들은 다 UV 영역 때도 선생님들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200대부터 이제 거의 900대까지 사용을 하시려면 제논 플래시 램프를 쓰셔야 돼요. 근데 LED 램프는 UV 영역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LED 램프를 사용하는 회사는 없고요. 저희밖에 없고, 대신에 LED 램프의 장점은 비저블 레인지에서만 지원이 가능한데, 대신 그 UV 제논 플래시 램프보다 비저블 레인지에서 스펙트럼이 훨씬 안정되고 스펙트럼이 더 세요. 그래서 보통 형광 쪽 측정을 하실 때는 UV 영역을 거의 안 쓰시니까 이제 LED 비저블 레인지를 쓰시고, 비저블 레인지에서 저희 LED 램프를 쓰시기 때문에 지금 동급 장비 중에서 가장 센시티비티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모노크로메터 장비인데 타사 이제 필터 장비보다 감도가 좋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형광 실험을 하시다가 여기서 안 나오는 거는 다른 장비에서 당연히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추가로 제가 이제 이 장비에서 기본은 5.1 플로레센스 루미네센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추가로 이제 카트리지라는 거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구매를 하셨는데, 그 카트리지는 라면 봉지 그 정도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그거를 장착을 하시면 거기에 맞는 특화된 실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한의학연구소는 그 FP 플로레센스 폴라라이제이션 실험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HTRF 실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트리지를 장착을 하시면, 제가 이제 카트리지는 다 넣어드릴 거고요. 유저분들이 탈부착하시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10초에서 20초 정도면은 이렇게 꼈다 뺐다 하실 수가 있으니까, 오늘 제가 장비 앞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추후에 추가로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요 위에 부분이 미러고요. 요 밑에 부분이 이제 이미지 사이토메터인데, 요거를 장착을 하시면 이제 실제로 형광 현미경처럼 그 셀의 실제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로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 플레이트 리더 기반이기 때문에 96384에 그 있는 셀을 바로 찍으시는 거죠. 그것도 슬라이드로 현미경을 슬라이드로 보시려면 사이트를 XY축 사이트를 옮길 때마다 포커스를 다시 이제 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XY축이 움직일 때마다 자동으로 포커스를 잡아서 전체 홀웰의 이미지를 자동으로 찍어주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기능들이 다 기존에 알고 계시는 저희 그 소프트웨어 소프트맥스 프로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진은 이 파란색 부분이 유더고요. 이 밑에 부분이 이제 이미지 사이트 메터. 이거는 아직 여기는 없고요. 추후에 만약에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사진을 넣었습니다. 일단 이 리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옵저버스 프로세스 룰이 설명을 드리는데, 옵저버스는 이제 그 UV 영역대를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광원은 제로룸이고, 보시면 그 230부터 1000나노미터까지 사용이 가능하세요. 선택은 숫자 그냥 키패드를 입력하시면 되고 1나노미터 간격으로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밴드위스는 4나노미터로 고정되어 있고, 저희가 찍은 결과 이렇게 균일하게 결과가 나온다는 걸 보여드립니다. 옵저버스 실험은 보통 뭐 DNA 정량이라든지 DNA RNA 아니면 엘라이저, 프로테인 정량, 그다음에 뭐 MTT 어세이 이 정도로 많이 하시는데요.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실험들은 230부터 1000나노미터 사이에서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옵저버스로 하시는 실험은 마이크로 플레이트에서 하실 수 있는 실험은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 그 따로 옵션으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나노드랍을 많이 쓰시니까 제가 여기 한양역으로 올려서 나노드랍 제품을 많이 봤거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하얀색 부분이 하나의 이제 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4개짜리를 2마이크로리터 로딩을 해서 이제 나노드랍은 하나씩 이제 DNA 정량을 하시잖아요. 이 24개를 한꺼번에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2마이크로리터씩 로딩을 해서. 그래서 나노드랍 24달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나노드랍 제품의 단점은 똑같은 샘플을 여러 번 찍으면 값이 계속 달라져요. 그 제한성이 좀 떨어지는 게 이제 문제고, 나노드랍은 그 위에서 이렇게 뚜껑이 내려와서 미세하게 이제 샘플을 늘려주고 그 사이로 이제 빛을 통과해서 이제 값을 얻어내는 원리를 찍는데, 장비가 어떤 장비든지 간에 미세하게 움직이면 유저분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캘리브레이션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이 장비 같은 경우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캘리브레이션이 필요 없는 옵션입니다. 형광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주로 비저블 레인지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LED 램프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형광도 UV 영역대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300대 초반 파장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제로 램프를 쓰셔야 되는데, 선생님께서 파장을 선택하시면 알아서 이제 장비가 램프를 이제 광원을 골라주게 되고요. 지금 사용하실 수 있는 파장 범위는 250부터 850까지 마찬가지로 1나노미터 간격으로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옵저버스도 아까 230부터 1000나노미터까지 이제 쓰실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냥 찍으시는 건 당연히 되고 230부터 1000나노미터까지 옵저버스 스캐닝이 당연히 가능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형광을 찍으실 수가 있고 이제 형광 스캐닝도 가능합니다.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파장 범위 내에서. 그리고 보통은 이제 형광은 탑리딩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셀을 가지고 셀 베이스드 어세이를 하시는 경우에 셀들을 뭐 라이시스를 하지 않거나 이제 그 셀이 염색된 자체로 찍으신다 하시는 경우에는 셀을 터뜨리지 않고 찍으시는 경우는 보통 셀들이 바닥에 붙어서 자라기 때문에 바튼 리딩을 하셔야 돼요. 셀들이 바닥에 붙어서 자라는데 위에 배지가 있으면 위에서 빛을 쐈을 때 빛이 이제 많이 깎여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위에 배지 때문에. 그래서 셀들 그 자체에 있는 시그널을 찍으실 때는 바튼 리딩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소프트웨어에. 그러면 바닥에서 빛을 쏴서 바닥에서 다시 받아들이는 이제 바튼 리딩 기능을 쓰시면 정확하게 이제 값을 얻어내실 수가 있고, 그 외의 거는 탑 리딩이 시그널이 조금 더 감도가 좋기 때문에
탑 리딩을 하시면 돼요. 탑 바텀 리딩 다 가능하시고요. 소프트웨어에서 선택이 가능하시고 다 아시겠지만 옵저번스는 투명 플레이트 쓰시는 거고 형광은 이제 블랙 플레이트를 쓰셔야 되는데 바텀 리딩을 하실 때는 블랙 앤 클리어 바텀 플레이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밴드위스는 익사이테이션하고 에미션이 다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브로드하게 읽으실 때는 밴드위스를 좀 넓게 설정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이 실험이 뭐 백그라운드가 많다라든지 좀 더 정확한 값을 얻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밴드위스를 줄여서 내로하게 보시면 정확한 값을 얻어내실 수가 있고요. 네, 시그널이 너무 적다 하시는 경우에는 밴드위스를 좀 넓혀서 브로드하게 받아주시면 시그널이 잘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선생님께서 그 밴드위스를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세포 찍을 때 블랙 앤 클리어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세포 자체를 뭐 라이시스에서 이제 그거 형광 물질들이 나오게 그냥 아니 세 자체를 찍으려고 합니다. 예, 같은 리딩 하시는 게 훨씬 탑 리딩 할 때는 그냥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탑 리딩 할 때는 그냥 화이트로 써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그냥 바닥까지 블랙 플레이트를 쓰시는.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논 플래시 램프하고 제논 플래시 램프하고 LED 램프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ED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LED 램프를 하나를 쓰는 게 아니라 램프가 8개가 있어요. 그래서 화장 때마다 따로따로 램프가 하나씩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그 램프 휠이 돌아가면서 화장 때마다 맞는 이제 그 램프가 빛을 쏘게 되고요. 제논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드 스펙트럼인데 비저블 레인지에서 좀 시그널이 균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섞어서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제논 플래시고 이게 이제 LED 램프인데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 내용이고요. 요거는 이제 모노크로메타 시스템인데 뭐 여기까지는 넘어가면 될 것 같고 루미네센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루미 같은 경우는 이제 화이트 플레이트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루미는 뭐 파장을 특별히 지정을 안 하셔도 거기에서 나오는 빛이 이제 케미컬 반응을 통해서 이제 얻어지는 그 빛이기 때문에 시그널이기 때문에 다 받아주셔도 되지만 그래도 자체적으로 이제 발광을 하거나 이제 백그라운드들이 아무래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파장을 이렇게 지정해 주실 수가 있어요. 파장은 300, 850까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밴드위스를 설정을 해주시면 좀 더 정확한 값을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이나믹 레인지는 어떤 이제 옵저버스도 마찬가지고 옵저버스는 이제 OD 값을 이제 수치화하는 거고 플로로센스는 형광 값을 수치화하는 그 단위는 이제 RFU고 루미는 RLU 값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옵저버스 값은 절대값이라서 웬만한 같은 기계에서는 다 값이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형광이나 루미 같은 경우는 기계마다 다 값이 다르게 나옵니다. 이거는 그 기계의 스펙에 따라서 값이 다 다르게 나오는데 어차피 형광하고 루미는 그 값이 절대값이 아니라 그 블랭크 대비 시그널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 레이쇼를 보는 거기 때문에 레이쇼만 맞으면 돼요. 수치가 뭐 다른 기계에서는 1000이 나오는데 이쪽 기계에서는 뭐 10만이 나왔다. 그러면 이쪽 기계가 감도가 좋은 게 아니야.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블랭크 대비 시그널이 얼마나 이제 차이가 있는지 그거를 보시는 게 이제 형광하고 루미를 비교하시는 이제 기준인데요.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숫자들은 장비마다 소프트웨어마다 알아서 자체적으로 이제 표현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표현 수치를 보통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이나믹 레인지는 이제 그 7로그라고 하면 이제 10의 7승 그 숫자까지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루미 전용 장비 이제 많이 뭐 아시는 장비가 프로메가의 글로맥스라는 장비인데요. 그 장비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이제 10의 6승 정도에서 표현이 되는데
멀티 리더는 아무래도 전용 장비보다는 스펙이 떨어져요. 기능을 여러 개를 있기 때문에 거의 준하는 스펙으로 나오기 때문에 루미 실험을 하시는데도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으실 거예요. 인젝터가 없죠 이거는. 예, 없습니다. 그러면 듀얼로 될 때는 어떻게 빼서 다시 넣고 다시 넣고 해야 되는 건가요? 듀얼이 이제 보통은 그 시그널이 한꺼번에 두 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파장을 듀얼 글로우 같은 경우 프로그램 거는 따로따로 넣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따로따로 해서 소프트웨어에서 하시면 되고요. 예. 그러니까 글로우로 하시는 거는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플래시는 이제 뭐 반응이 바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인젝터를 쓰셔야 되는데 저희는 아직 인젝터 옵션 없고요. 지금 인젝터 카트리지를 지금 개발 중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출시 예정인데 사실 플래시 타입은 권장을 안 해드리는 게 지금 다 추세가 플래시에서 글로우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글로우 그 키트가 조금 더 플래시보다 비싼데 실질적으로 쓰시면 플래시 타입 인젝터를 쓰시면 데드 볼륨면 한 50남다 정도 한번 실험하실 때마다 그 정도 되거든요. 데드 볼륨이 처음에 라인 채우고 다 쓴 다음에 이제 버리는 것까지 하시면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금액적으로도 사용 유지비가 글로우 키트가 좀 더 저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지금 이제 글로우 키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루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저희 이제 그 새로 나온 소프트웨어인데 여기서 옵저버서 플로레센스 루미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뭐 화장이라든지 밴드위스 설정을 하시고 찍으시면 바로 이제 간단하게 시그널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말씀드린 카트리지입니다. 카트리지는 요 위쪽에 장비 앞쪽에서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다가 그냥 장착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총 카트리지가 3개예요. FP 카트리지가 2개고요. FP는 카트리지가 각각 달라요. 하나는 플로로세인용이고요. 그러니까 GFP, 그린 파장대용이고 하나는 로다민, 레드 파장대용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 같이 장착을 제가 해드릴 건데 소프트웨어 상에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또 하나의 그 카트리지는 HTRF 카트리지고요. 뭐 FP도 마찬가지예요. HTRF도 마찬가지지만 FP도 그 물질과 물질 간의 그 인터랙션이나 그런 상호작용을 보는 실험이고요. HTRF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 보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HTRF는 사실 시스바이오에서 나오는 키트 이름이고요. 원래 그 HTRF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 TR 프렛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TR 프렛 실험 중에서 지금 거의 전 세계적으로 뭐 절반 이상 쓰시는 키트가 HTRF라는 키트고요. 시스바이오에서 나오는 저희 MD에서도 키트가 나오고 있고 아이맵이라는 키트, 타사 뭐 퍼킨헬머라든지 인비트로젠 이런 데서도 다 TR 프렛 키트가 나와요. 근데 제일 많이 쓰시는 게 HTRF라서 HTRF 카트리지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 실험을 하시면 시스바이오 홈페이지를 가시면 뭐 저희뿐만 아니라 뭐 타사 장비들 다 모델별로 이 장비에서는 이 우리 HTRF 키트를 가지고 이런 조건에서 어떻게 실험해라라는 그 매뉴얼들이 장비마다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시스바이오에서 서티를 주는 장비만 그 개런티를 해드립니다. 저희도 이거는 이 HTRF 카트리지는 시스바이오에 로열티를 제공을 하고 그쪽에서 이제 인증을 받아서 제공을 하는 카트리지니까 그 실험 뭐 데이터 핸들링은 당연히 저희가 이제 서포트를 해드리지만 실험 같은 경우도 조금 어려우시면 일단은 시스바이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저희 i3나 그 패러다임이라는 장비가 또 있거든요. 같은 방식으로 카트리지에 쓰는 장비인데 그 장비에서 실험 조건을 일단 찾아서 한번 해보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학술 담당자가 따로 있어요. PhD 분이 따로 있는데 그분이 다 해주실 겁니다. 연락만 주시면 처음 실험 세팅부터 이제 결과 분석까지 다 해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HTRF나 FP 외에 간단한 실험들도 다 저희가 이제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바로 뭐 연락을 주시면 24시간 내에 서포트가 가능하거든요. 온라인 서포트로. 그래서 그런 거는 그렇게 저희가 이제 최대한 서포트를 해드리고, 이 HTRF랑 FP는 실험이 조금 이제 데이터 분석하시는 게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방법이 있고, 저희가 이제 권장해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추후에 이제 저희 그 김문수 박사님은 한번 저희가 교육을 해드렸거든요. 데모 장비를 가지고 FP에 대해서만 데이터 핸들링하는 거를. 근데 이제 추후에 또 그 데이터 핸들링 하실 때 좀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희가 이제 방문을 드려서 교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트리지는 저희가 지금 거의 20개 정도가 카트리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매는 뭐 FP하고도 HTRF만 하셨지만 알파 스크린이라는 또 요즘 최신에 많이 사용하시는 실험도 있고, 그다음에 FI는 이제 형광인데, 형광도 정말 특화되게 정말 그 울트라 센시티브한 결과를 얻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제 카트리지를 따로 쓰실 수가 있는데, 지금 그 i3 자체도 그 형광이 잘 나오기 때문에 뭐 거의 필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카트리지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다 원리는 비슷해요. 이 자체 내에 광원이 따로 있고요. 그 실험에 특화된 광원이 따로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FP랑 HTRF 같은 경우는 뭐 LED 광원인데, 이 알파 스크린은 광원이 레이저를 사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험마다 특화된 광원이 따로 있고, 여기에 필터가 따로따로 들어가 있어요. 실험에 맞게. 그러니까 FP 지금 말씀을 드린 게 로다민하고 플로로세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플로로세인 필터가 들어가 있고요. 로다민 그 카트리지는 로다민 필터만 들어가 있어요. 요게 하나의 미더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장비를 만들 때 보통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용 장비의 역할을 하는, 각각의 카트리지가 전용 장비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감도는 사용하실 때 타사 장비 어떤 거를 놔도 저희 장비가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원은 여기에서 따로 들어갔습니다. 요거는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장착은 안 되어 있지만 실제 셀 이미지를 찍은 건데요. 미니맥스라는 걸로 그 형광 염색을 안 하신 브라이트 필드 이미지도 가능하고요. 그린하고 레드로 이제 그 실제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이 미니맥스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형광을 찍으셨을 때 RF 값을 수치 데이터로 딱 보시는데, 블랭크 값이 뭐 RF가 예를 들어서 45가 나왔는데 셀이 조금만 있으면 거의 백그라운드 노이즈로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정도 차이는. 셀이 많은 경우에는 이제 숫자가 확 뛰니까 얘가 이제 발현이 됐구나라고 보시는데, 이제 셀들이 뭐 10개 이하, 한두 개 뭐 발현이 됐는데, 이 정도 수치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실험 다시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실제 눈으로 보면 사실 셀들이 몇 개가 발현하고 있는데, 그런 놓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미니맥스 옵션을 달았고요. 추후에 만약에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면 이것도 따로 교육을 해드릴게요. 실제 이미지. 그리고 미니맥스를 장착을 하시면 셀 카운트하고 이제 셀 분화되는 거, 마커 익스프레션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디폴트된 어플리케이션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바로 클릭만 하시면 다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이제 프로토콜을 짜는 거는 저희가 따로 필요하신 프로토콜은 학술팀에서 따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타사에는 지금 없는 기능인데요. 제가 아까 옵저버스 스캐닝 가능하고 플로로센스 스캐닝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형광을 기준으로 어떤 미지의 물질에 대해서 익사이테이션 에미션 파장을 찾으실 때는 그 기존 장비로는 옵저버스 스캔을 먼저 하셔가지고 얘가 어느 그 파장대에서 빛을 흡수하는지를 찾아서 예를 들어서 옵저버스 스캔을 했더니 450이다. 450이 피크가 떴다라고 보시면, 그거를 그 형광 스캔에서
익사이테이션 450을 고정을 하시고 에미션 스캔을 다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450, 그다음에 뭐 에미션이 500이다 이렇게 되면 아 이 물질은 450에서 익사이테이션 되고 500에서 에미션이 된다라고 찾으시거든요. 보통은 지금 하시는 방법이.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의 물질을 딱 넣고 알아서 형광 스캔을 해라 그러면 익사이테이션, 에미션 스캔을 자동으로 같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익사이테이션, 여기가 에미션, 여기가 익사이테이션, 여기가 에미션 돼서 여기서 익사이테이션, 에미션이 딱 피크가 나왔다라고 보면 자동으로 이 파장을 찾아주게 됩니다. 좀 실험하실 때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소프트웨어는 제가 소프트웨어 그 앞에 가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서비스 부분에서 지금 서비스 팀이 3분이 일단 계시고요. 다 경력들이 오래되신 분들은 한 15년 되셨고 다 저희는 이제 MD 들어오려면 최소 경력 3년 이상인 거거든요. 그래서 리더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뭐꼭 굳이 방문 안 하셔도 전화 통화로만 해도 웬만한 문제는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